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오후 8시입니다. 모보크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우정치라고 그럽니다. 국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기꾼이나 반역자들이 권력을 잡는 현상을 모보크라시라고 합니다. 모보크라시가 성립이 되려면 사기꾼과 반역자가 있어야 되고, 이들을 선거를 통해서 고위직에 앉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어야 모보크라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이 중우정치의 맛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우정치, 어리석은 민중들이 만드는 정치란 뜻인데,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고 한국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런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강력한 추종 세력을 가지고 그걸 믿고 법에 도전하고, 그리고 이들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두 사람 편을 든다. 이러면은 과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과 트럼프는 비단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에 있어서 크나큰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첫째, 두 사람은 거짓말 대장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에 매일 10건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SNS를 통해서. 이재명은 최근 밝혀진 것만 해도 작년 대선 투표 직전에 뉴스타파의 거짓말을 수백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간 수천만 원의 경비는 또 국민 세금으로 떼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짓말 대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막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도 절대로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은 다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지지층이 있어요. 트럼프는 1건의 행정소송, 4건의 형사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징역 700년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도 대장동 특혜 등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백현동 대북 불법 송금, 그리고 위정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수십 년 또는 무기징역 선고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와 이재명은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감 1위로 꼽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또래가 월남전에 갔는데, 이 사람은 발바닥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석연치 않는 이유로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씨도 팔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국군을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존중해야 될 텐데 반대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군대에 적대적입니다. 트럼프는 월남전에서 포로가 된 사람을 패배자, 루즈라고 경멸하고 상위 용사들을 행사 때 등장시키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한미일 군사 훈련까지 반대함으로써 국군이 북한군과 대결하는데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천안함 폭침을 자폭이라고 막말한 사람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했던 사람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동한 의회 난입 사건으로 수백 명이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징역 20년 선고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십 명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두 사람은 아무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주의 파괴 정당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적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하이제킹 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지켜온 자유와 정직성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당명까지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당이라든지 더불어 거짓말당이라든지 더불어 망할당이라든지. 따라서 이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선동에 속으면은 선거를 통하여 반역자나 사기꾼을 권력자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저히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교양이 있어야 지켜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모보크라시 할 때 몹은 MOB는 폭도를 말합니다. 폭도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민주주의는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나라의 조국의 적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거나 굴욕적입니다. 이재명이가 단 한 번이라도 김정은 정권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푸틴에게 뭔가 약점이 잡혔는지 푸틴을 축혀주기도 하고 김정은을 아주 괜찮은 지도자인 것처럼 올려주고 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즉 이재명과 트럼프는 피하 식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공동체의 적과 동지가 누구냐를 가려야 합니다. 그걸 피하 식별 기능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나 이재명이나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이재명이 지금 세계의 민주주의에 큰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총선 때 한국인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미국의 유권자들이 내년에 아마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트럼프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그걸 보면은 민주주의가 과연 궤도 수중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